오늘 주제가 부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제가 이 이야기 하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엄청난 회사죠. 자산 60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 두 청년이 그 구글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 때문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회사를 투자하겠답니다. 니네 회사가 어디니 가볼게. 가봤더니 차고였던 겁니다. 이걸 보고 투자를 하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큰 실수였냐면요. 그 당시 구글을요 8억 원에 인수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600조를 날려버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진짜 구글보다 더 대단한 기회를 드릴게요. 긴지 아닌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의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전에 세 가지 약속드릴게요. 우리 회사 좋으니까 대박나십시오 이라는 강의는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강의 재미없게 하면 졸고 그냥 나가시죠? 재미있는 웃음이 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인터넷 기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구조를 다 인터넷을 통해 되고 있죠. 이 시대에 오면서 구글이라든가 야후,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없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대박난 회사들이죠. 자,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시대 최고의 브랜드를 뽑으랬더니 바로 이 브랜드가 뽑혔습니다. 바로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삼성입니다. 이 브랜드 다 아시죠? 여러분 손에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기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전 세계 브랜드가 진출했더니 1위가 애플이고 3위가 삼성이었습니다. 두 개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회사인 거죠. 그리고 역시 인터넷 시대에 오면서 또 엄청난 스타들이 탄생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라는 청년은 32세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4위 부자까지 오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요. 우리나라 이준석이라는 청년 아시죠? 유명하죠? 하버드 대학교를 주커버그랑 같이 다닙니다.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다는 준석이한테 보여주죠. 준석이가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너무 허접하다. 이걸 뭐라고 만들었니? 우리는 싸이월드라고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 이건 망할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망했습니까? 엄청 대박났죠. 주커버그 60원 돌 동안 준석이는요 방송선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죠. 텔레비만 틀면 준석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알리바바의 마인도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시대 스타죠. 이 얼굴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모죠. 이분이 인터넷 쇼핑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하루의 재산이 1.5조원이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지도를 봤더니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잡스 말할 필요가 없죠. 이분이 만들어온 회사가 지금 자산 가치가 1000조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최고의 아이콘이었죠. 이분이 쓴 책이라든가 화제성에서 이분이 가장 혁신적인 21세기 최고의 영어로 칭송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도 엄청난 브랜드가 탄생하죠. 바로 누구죠? 어디죠? 바로 삼성이죠. 삼성 인터넷 시대 오면서 그 유명한 갤럭시 시리즈를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68였거든요, 재산이요. 최근에 봤더니 45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가총액이 400조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 안 했다면 지금의 삼성을 기대할 수 없었겠죠. 400조가 아니라 지금 100조는 넘었을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최고 유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존 쇼핑몰의 CEO죠. 제프 베조스. 이분 재산이 무려 84조입니다.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이분이 제가 강의 예전 할 때까지만 2위였어요. 최근에 봤더니 이분이 전 세계 1위 부자로 올랐습니다. 빌 게이츠를 넘어올립니다. 16년 만에 그 아성을 이분이 이겨버립니다. 쇼핑몰 하나 잘 맞았다는 이유만 있어요. 이분은요 13평도 안 되는 아파트 살다가 월수도 잘 못 내다가 이 시스템을 잘 만나가지고 단숨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이 없더라도 이런 기술적 아이템 하나만 잘 만들어도 갑자기 대박이 나고 벼락스타가 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가 우리 이 시대를 이끌고 왔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또 시대가 한번 또 바뀐답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 시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바로 신에너지 시대로 바뀐다고 말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대에 오면서 엄청난 브랜드가 엄청난 스타일을 탄생했죠. 지금 이 신에너지 시대가 어떤 시대를 얘기하면요.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매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공상과학에서 일하는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바로 신에너지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에너지 혁명이 되는 시대라고 스타트의 시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인터넷 시대 때 최고의 브랜드가 삼성과 애플이었죠. 역시 이 시대에 오면서 또 엄청난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브랜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브랜드 말고서도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큰 소득을 얻고 가십니다. 자, 하나는요 바로 BYD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테슬라 회사입니다. 이 두 브랜드고요. 앞으로의 21세기 최고의 키워드가 될 브랜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보다도 더 유명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요. 우리가 콜라를 딱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코카콜라죠. 기본 상식이죠. 코카콜라 경쟁사가 어디죠? 펩시죠. 기본 상식이죠. 스포츠용을 얘기할 때 나이키 기본적으로 떠오릅니다. 나이키 경쟁사가 어디죠? 아디다스. 그냥 딱 떠오르죠, 기본적으로. 자, 식품을 하면 중국에 알리바바가 있던 미국에 뭐가 있죠? 아마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전 세계 60억 인구한테 우리가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 하면 어디랑 어디죠? 애플, 삼성 기본적으로 딱 나오죠. 자, 여러분 앞으로는요 BYD 하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BYD가 확 떠올 겁니다. 이게 21세기 최고의 또 양강 라이벌을 차지하다 기호tion 될 것 같습니다. BYD 같은 건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브랜드고요. 테슬라는 지금 미국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양강구도 바로 중국과 미국이죠. 이 두 나라에서 각각 엄청난 브랜드가 하나씩 탄탄합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브랜드냐면요. 보시면 자동차가 그려졌죠?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글자가 없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죠. 지금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죠. 똑같이 역시 일반 내연기차에서 전기차로 다 바뀔 것이다. 그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는 회사가 바로 BYD랑 테슬라입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대중화 이끌는 회사가 삼성과 애플이었죠. 지금 스마트폰이 완전 나아갔죠. 지금 이 두 회사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카콜라, 펩시,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전기차를 얘기할 때 빼고 말할 수 없는 두 브랜드입니다. 양강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순위를 뽑자면요, 원래 미국의 테슬라 회사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의 BYD가 나타나니 BYD가 1등, 2등이 테슬라 이런 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스마트폰도 애플이 1등이었죠. 갑자기 삼성이 나타나니 삼성 1등, 애플 2등 이런 구조가 오고 있죠. 지금 예전에 이 삼성과 애플의 이런 경쟁 구도를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도는 코카콜라, 펩시 구도와 아주 똑같다. 전 세계적인 아주 스마트폰 양강 브랜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BYD 테슬라를 어떻게 표현하냐? BYD를 제2의 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테슬라를요, 제2의 애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 이 두 브랜드가 아까, 주도했다고 했죠. 그 주도성이 이제는 BYD 테슬라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 브랜드가 앞으로 최고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전기차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투지폰과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죠. 앞으로 조만간 내연기관차, 전기차 다 바뀔 겁니다.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이 하필 전 세계 최고 전기차가 뒤처진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빨리 도래하고 있고 올해 2017년부터 전 세계 갑자기 막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영환 장관 얘기했죠. 지난 100년이 내연기관차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전기차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중국은 완전히 전기차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느 정도냐면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몇 년도까지만 허용하겠다. 그때까지만 타라. 그 다음부터 무조건 다 전기차만 타야 한다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2020년도까지만 기존차를 허용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다 전기차로 갈아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독일이죠. 폭스바겐, 벤츠, BMW를 갖고 있는 이 독일이 역시 2030년도까지만 그걸 허용하겠다. 다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스바겐, 벤츠, BMW도 전기차를 안 내는 경우는요, 그 브랜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유럽이 다 전기차로 바꿀 그 정책을 다 세우는 상태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 건 2020년도부터는 디젤차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가 있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2030년도까지 100% 다 전기차로 도래하도록 하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일본이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주유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왜냐? 지금 전기차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기 충전소는 계속 누르는데 주유소가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길 가다가 비디오 가게 오신 분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으시죠? 그가 똑같이 될 사업이 바로 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옆 나라에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 정도부터 우리도 이런 똑같은 현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나죠. 앞으로 화석연료 자동차를 설립을 불허하겠다. 전기차만 다니도록 하겠다. 디젤차 가도 잘 다 없애버리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시장을 완전히 잡아버리겠다고 덤비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도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정책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엄청나죠. 2030년도는 다 전기차만 다니도록 하겠다. 이 엄청난 인구가 전기차를 바꾸게 될 경우 폭발이 일어나겠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북한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팔리거나 자동차에 석 대 중 하나가 지금 다 전기차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조만간 100% 다 전기차로 갈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동차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죠. 볼보라는 회사가 앞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안 만들겠다.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는 벤츠였죠. 벤츠도 역시 전기차에 매진하겠다. 앞으로 1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브랜드를 많이 창출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자동차는 바로 토요타죠. 토요타도 역시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현대라든가 쌍용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후발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미 최고의 차를 꼽은 차가 바로 쉐보레 볼트 이브라는 차입니다. 그 차가 다름 아닌 뭐냐? 전기차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어떤 대륙에서는 전기차가 그의 최고의 상품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들 기사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전기차가 도를 장할 것이고 가솔린 디젤차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모아보면 진짜 최고로 몇 건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전기차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그 100년 동안 쌓인 그 엄청난 자동차가 다 가솔린차가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에서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KT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업무용 차량 1000대를 다 전기차로 바꿨어요. 조만간 공공기관차는 거의 다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전기차로 바꾸는 순간부터 유지비가 거의 안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대도 내년에 전기버스를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이 하나둘씩 버스가 전기차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전기차 버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줄을 잇고 뭐 택배 용차량, 렌터카 업체, 그런 농기구도 다 전기차로 다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강력히 오고 있음을 느끼는 기사가 굉장히 많고요. 결론 이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디젤차를 다 없애도록 할 겁니다. 무슨 나라의 정책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기를 많이 배출하면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탄소세금이요. 지구상에 있는 매연액치 40% 정도가 자동차 매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없애려고 전 세계 모든 데가 나라가 공감대를 서고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기차는 지금 계속 빨리 우리 생활 속 깊이 침투하지만은 디젤차는 가면 갈수록 계속 없애버리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기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숨통이 조만간 끊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벌써 옛날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 이겁니다. 투지폰이 사라졌죠. 역시 내연기관차는 사라집니다. 지금 전기차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장악한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와서도 이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날개를 달았다까지 표현했습니다. 전기차 그 산업이요. 지난 취임 100일을 봤더니 전기차는 뜨고 있고 디젤차는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임기 내에 지금 1만 대 수준의 전기차를 35만 대 이상 늘리겠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조금을 막 퍼내가면서 세트폰을 단순간에 막 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가 임기 내에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시면 뭐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대세, 열풍, 그 다음에 뭐 판도 혁명,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강의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솔직히. 그죠? 전 세계는 이렇게 전기차 시대로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왜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요, 진짜 99%가 아니라 100%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짤막한 동영상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크기가 같은 전기차와 휘발유차를 비교해봤습니다. 한 달에 1250km를 운행할 경우에 연료비가 전기차는 2만 원이 조금 넘게, 휘발유차는 16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요. 약 8배 차이. 예,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 쓰시겠습니까?
무르분함한 일이죠. 정부가 전기차를 타지 말라고 전기차를 타라고 막 대모를 펼치겠죠. 이제 이런 시절입니다. 한 달에 3, 40, 4, 50만 원씩 내는 게 버거운 시절이었죠. 전기차로 바꾸면요 2, 3만 원, 3, 4면 끝나버립니다. 스마트폰가 우리 보통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죠. 앞으로 5천 원, 만 원이면 끝나버리는 시대에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자동차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전에 다 투지폰 쓰고 계셨죠, 그죠? 아직도 투지폰 쓰시고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명도 없죠. 무르나 만한 질문이죠. 이 투지폰 시대를 자동차를 비하면요 가솔린에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시대를 자동차를 비하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논설은 얘기했죠. 지금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바뀐 것처럼 자동차도 역시 다 전기차로 다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 다 이런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기억나실 거죠?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죠.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났죠? 바로 그 유명한 삼성과 애플에서 갤럭시 아이폰 출시됩니다. 어떤 일이 났죠? 정확히 3년 만에 모든 핸드폰은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사를 누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스마트폰 우리가 1등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설마 스마트폰을 쓸 줄이야.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 쓰게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뀌려면 최소 10년, 15년 걸리겠지. 근데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정확하면 2년 반이면 충분했어요. 이 역사가 지금 자동차에도 대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지폰 시절 최고의 브랜드가 어디였냐? 바로 유럽의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이 40% 혼자 독점했었죠. 삼성과 애플이 나오던 탄도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 두 브랜드가 전 세계 점유율의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키아 회사가 어떻게 되죠? 바로 사라지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를 자동차 브랜드 비하면 바로 폭스바겐, 벤츠, BMW, 현대가 주도하면 바로 지금의 내연기관차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요 비아디나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도 다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중에 몇몇 차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조카가요 5살이거든요. 지금 피처폰을 몰라요. 왜냐?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게 바로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앞으로 이 기사가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물관으로 가면 내연기관차. 미래의 태연을 알게 되냐? 교과서에서 옛날 어른들은 내연기관차를 타고 다녔네. 우리는 지금 다 전기차만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공부할 날이요 수십 년 후가 아니라요 몇 년 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브랜드 같이 1위, 3위 모두 다 스마트폰 회사였죠. 앞으로는요 비아디나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회사가 브랜드 같이 순위에 줄을 이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 회사는 어떻게 표현하냐? 테슬라가 조만간 애플을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애플은 떨어질 때도요. 그리고 21세기 다음 혁명은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가 열 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테슬라가 애플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 됐죠? 어떻게 됐죠?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20억 명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은 전체 자동차 세의 80% 이상은 다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니 세바라 경제학자가 얘기했죠. 역시 2025년 되면 다 전기차가 넣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없어질 것이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전기차만이 주를 이룬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디젤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만이 존재한다. 2025년 정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지금 투지폰 없는 것처럼 손을 한 명도 안 들 겁니다. 그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그 시대를 지금 비아디랑 테슬라가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비아디 테슬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브랜드가 지금 전기차 시대 온다고 하면서 주식 가치가요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자, 비아디 같은 거 볼까요? 이 회사는요 무려 600배 이상 상승합니다. 대단하죠. 그때가 만약 이거 사셨으면은 오늘 올해도 안 왔겠죠. 지금 막 돈 쓰기도 아니라 바쁘냐고요. 테슬라는요 더 대단합니다. 무려 6,000배 이상 상승합니다. 와, 대단하죠.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이걸 사셨으면은 오늘 정준의 더스타 뷔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딴 뷔페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지금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완전히 초대박이 났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 테슬라 회장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도 저렴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사시려면 사십시오. 나중에 6만 배 올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지금 비아디나 테슬라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제가 짤막한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인 중국 BYD, 비아디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억 위안, 우리 돈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예. 이때 삼성이 비아디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원래 삼성이 아무나 투자 안 하죠, 진짜로. 근데 1위 스마트폰 회사가 1위 전기차 회사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단한 거죠. 그것도 무려 5천 원 투자했습니다. 자, 비아디의 또 다른 제가 재미있는 얘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비아디 회사인데요. 여기 누가 나오는가 한번 봐주십시오.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누구죠, 이 사람? 워렌 버핏이죠, 맞죠? 이분도 이 시장에 투자합니다. 더 놀랄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워렌 버핏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봐주세요. 누구죠, 혹시? 맞습니다. 그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전 세계 1위, 3위 부자가 나란히 이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둘이 있는 거 보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이분이 이렇게 투자합니다. 남진과 나훈아가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같이 이렇게 있기는 진짜 따로따로 볼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우리도 전기차에 뛰어들겠다. 알리바바의 마인도 전기차에 뛰어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희도 주식을 많이 팔았죠. 왜 파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식을 가지고 바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유명인과 재벌들이 100년만 한번 바뀐 이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규제의 워런 버핏은 8년 전 이름조차 생소하던 비아디에 2,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Working with BYD, we're very interested in the electric car they're developing, the E6, and that may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the world. 버핏의 실수라는 말도 나왔지만 비아디는 보란듯 세계 1위 전기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08년도에 전기차 시장에 투자라고 했으면 했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안 했겠죠. 2008년도에 그 이름도 없던 쫓고서 있던 비아디에 워렌 버핏이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쇼킹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 투자했냐. 이번은 아마 100% 실패다. 보나 말한 일이다. 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워렌 버핏이 실수라는 게 오명으로 밝혀지고 지금 그 회사가 전 세계 1위 비아디가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바꿔가지고 야, 역시 뭐 대가다, 투자의 신이다, 성경제는 있다, 이렇게 말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전 기사를 봤는데요. 아까 비아디가 600개 올랐다고 했죠. 최근에 봤는데 또 50% 또 폭등했답니다. 그 지금 중국에서요, 비아디 주식 사신 분은요, 지금 부자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진짜 막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나고 왔어요, 실제로요. 그 비아디 주식 때는 지금 한때 중국에 참 붐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자를 탄생시켰다고요. 지금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이 테슬라 지금 한국에 진출하는데요.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를 선도하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가 신세계와 손잡고 한국의 첫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테슬라가요, 전 세계 40여 개 진출했어요. 테슬라 그날 진출할 때마다 내연기관차 브랜드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한국에 오는데요. 어디서 선점하냐? 바로 그 유명한 신세계랑 손을 잡습니다. 이것도 정윤경 부회장이 진두지에 가지고 테슬라 계약을 맺게 되죠. 지금 2개의 매장이 깔렸고요. 앞으로 수십 개의 매장이 조만 깔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 종목입니다. 이 주식 사신 분은 지금 완전히 부의 자유에 지어서 지금 부의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불렀죠. 각 총수별로 이제 대표님 질문을 막 돌렸습니다. 자, 정용진 부회장한테는 뭘 최고 대표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테슬라 1호 보고 계시죠? 테슬라 타보니까 어떠세요? 한만춘에서 얼마나 하니까? 이걸 정윤진 부회장한테 최고 빨리, 최고 먼저, 최고 대표님 질문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 브랜드가 굉장히 위협적인 브랜드고요. 그만큼 전기차가 줄을 잇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년밖에 안 된 테슬라가요, 114년의 자동차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그런 브랜드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비아디 테슬라가 귀가 따갑도록 설명드렸는데요. 이 브랜드가 바로 전기차의 1, 2위 회사입니다.
자, 이 두 회사가 왜 1, 2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술력이 최고 좋으니까 1, 2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자, 전기차에서 말하는 기술력이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충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냐가 전기차를 말 때 99%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잔 기능이라든가 디자인이 이제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주행거리를 넓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각 회사마다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최고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 1위 브랜드 BYD가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갔을까요?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누구나 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중국 BYD의 전기버스입니다. Which can reach more than 300 kilometers, converting solar.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300km 넘게 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BYD가 왜 전 세계 1위 브랜드가 되었냐? 간단합니다. 이 전기버스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합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은요, BYD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YD의 기술력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300-400km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가나요? 테슬라가 최근 선보인 4륜구동 전기차입니다. 최고 속도 250km, 한 번 충전에 4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도 400km 가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1, 2 브랜드 BYD 테슬라는 350에 400km 가더라. 이게 이들의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주식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뜹니다. 자, BYD 테슬라 말고 한번 다른 차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SM3 ZE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5km 나갑니다. 이야, 대단하죠? 자, 닛산 리프가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4위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치자면 LG나 샤오미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요, 132km 갑니다. BYD 테슬라 기술값이 확 납니다. 4위인데도 불구하고요. 쉐보레 스파크 EV라는 차가요, 128km 갑니다. 아, 그리고 BMW가 내연기관차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죠. 200km 갑니다. 제가 열흘 전 기사를 봤더니 208km까지 갔다고 이제 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기아차 소울이 180km, 벤츠가 200km 정도 가죠. 아, 그리고 현대 아이언이라는 차가요, 우리나라 최강 기술을 자랑하죠. 191km 가고 있습니다. 현대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비록 191km 가지만은 앞으로 기술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2020년도가 되면은 무려 400km라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BYD 테슬라는 이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야 이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나 BYD가 얼마나 큰 기술을 갖고 있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유명하죠. 2020년도가 돼야지 500km의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쉐보레 볼트 EV라는 차가 한번 충전해가지고 383km까지 가면서 BYD나 테슬라 아선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가요, BYD 테슬라 빼고는 200km를 못 넘어요. 이게 1세대 전기차 시절이거든요. 내년 초부터 2세대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기본적으로 300km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폭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2020년도 되면은 3세대 전기차 500에서 600km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시 뉴스를 봤더니 한국, 미국, 중국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국이 압도적으로 기술력 차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해드릴까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지금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파격적으로 빨려고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몰랐죠? 길 가는 사람들은 지금 1번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오면 말지면 말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 최고의 브랜드가 어디라고요? BYD랑 테슬라입니다. 오늘 주무시다가 BYD 테슬라가 떠올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길 가는 사람들한테요, BYD랑 테슬라 아냐고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거의 몰라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두 회사의 기술적 가치가 바로 350대 400km다. 이 기술을 가지고 주식 가치가 무려 600에서 6,000만까지 뛰어났다. 오늘 핵심입니다. 자,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 2, 3, 4 네 가지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셨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어떤 시대 주인공이 될 만한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요, 1번 이 사실도 지금 감지 못하고 있는 분이요, 3천만 넘게 지금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대의 정보를 굉장히 빨리 지금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